네, 안녕하십니까. 윤코치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이 실적 기술서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업무 이 실적 기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10가지 정리하는데 벌써 오랫동안 노하우들을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10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업무 실적 기술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첫 번째 너무 구구절절하게 이 작성하다 보면 이 TMI가 막 일어나요. TMI가 일어나실수록 점점점 핵심적인 거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만 적고 나머지들을 좀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이즈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기술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열하기 바쁘세요. 이것저것 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조금 더 어떻게 의미가 있고 이게 좀 이거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만 적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갈식으로 해서 앞에 내용을 쓴 다음에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최근 이 3년 실적을 3페이지나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그리고 각각 가장 잘하는 것들을 3장에서 4개 정도를 각각 1장씩 요약해가지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관에서는 이거를 6장을 작성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3장을 작성하라, 4장을 작성하라. 이 작성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글자 수를 좀 제한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한하기보다는 좀 많이 쓴 다음에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중복된 단어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 이게 필요를 많이 쓰시더군요. 앞에 필요를 썼으면 뒤에는 개선을 쓰세요.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썼으면 다음에는 미흡을 쓰세요.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일수록 훨씬 더 내용이 아주 깔끔해집니다. 자,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내가 평가자라면 이 근거가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이 실적에 대한 이 기술서를 작성할 때, 업무에 대한 실적 기술서를 작성할 때 내가 평가자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글을 쓸 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연계를 체결해서 확대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왜 이거를 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협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왜 협업을 했고 뭘 하려고 하는지가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근거를 작성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런 에비던스를 좀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거를 줄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게 뭐냐? 이게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거나 과장되거나 뻥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실적 기술서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수치화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구체적인 기간을 작성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만 적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간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 수를 정하시고 몇 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하실수록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결과만 쓰지 마세요. 나는 뭐뭐를 했다라는 결과만 쓰지 말고 과정, 이 과정이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지 몇 회를 몇 번 했다라는 것만 쓰지 마시고 이게 어떤 전국에서 처음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독특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사회적 공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교내의 협력기관과 직원들을 통해서 MOU를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가 했는지의 구체적인 이 결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실수록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글의 표현에 너무 문장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문장을 이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되 글의 내용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기숙사나 시설 제공을 해서 그들의 정착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거에 대한 문장은 나중에 약간 수정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뭘 작성하다 보면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를 기법을 좀 개발을 했어요. 이 보고서나 성과 보고서나 그리고 실적 보고서 그리고 이런 걸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실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는가? TAR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타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AR. T라는 것은 뭐냐? 목표를 했던 성과. 내가 목표를 했던 성과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AS 접속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 지연되는 것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민원들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래서 최소 얼마큼 떨어뜨리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게 타겟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 그리고 나서 액션, 어떤 성과 창출의 행동을 했는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AS 접수 지연을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면 이걸 단축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R이라는 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작성할 건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런 대기 시간이 이만큼 줄어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기 기간이 30분이었는데 대기 기간을 20분으로 줄였다. 이렇게 하면 실제 시간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줄이게 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제목 자체가 조금 읽었을 때 눈길을 끌어야 돼요. 그리고 이 뼈대를 바로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요, 제목만 이쁘고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제목은요, 이 광고 카피가 아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제목은요, 아주 그 안에 내용이나 그리고 범위를 아주 디테일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서를 작성할 때도 너무 브로드하게 작성하는 것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하실수록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옷
오자 탈자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아가더라고요.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 그러면 검사기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오자 탈자를 줄이세요. 줄일수록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냥 오자 좀 있으면 어때? 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절대 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실적 기술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실적 이 기술서를 작성할 때 사실 이 오자를 굉장히 줄이는 것이 결국에 좋은 점수를 받는 어떤 해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9번째는요. 문장 자체를요. 수동형으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됐음, 막 이렇게 수동형이 많은데 그 수동되어졌음 뭐 이런 걸로 능동태로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거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고치는 게 좋고요. 저급한 문장이거나 시쳇말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급진 용어로 바꿔주고서 고급 용어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구어체로 쓰지 마시고요. 문어체로 바꾸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에요. 제가 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들어보십시오. 전문가는 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함께 작성한다. 여러분들 리더는요. 함께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 사람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작성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많은 것들을 읽어야지만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리딩할 수 있어요. 나는 읽지 않고 리딩하겠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리더는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딩하려면 함께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아주 큰 부분이다. 여러분의 이 업무에 대한 이 실적 보고서를 하나 쓸 때도 내 역사를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르게 작성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사실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도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객관성이 있고 근거 기반의 기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이 자료를 정보화하고 정보를 그 위에 지식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치화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프로세스를 넣어주고 시스템을 돌려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how가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도 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로 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약하면 결국에 평가 점수가 낮아요. 제가 여러 사람들의 그 업무, 이 업무 실적 기술서를 제가 코칭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지금 쓰는 수준이 되게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을 다르게 보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의미를 찾아서 새롭게 나의 어떤 이 업무, 이 실적 기술서를 작성하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요, 댓글로 물어보시면 또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코치였고요. 선수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나태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선수가 되셔야 됩니다. 이 선수라는 선자는 먼저 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선수입니다. 나중에 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 하나 쓰더라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피드백 받아서 쓰겠다 한번 떨어지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붙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여러분들 윤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